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 건축법에 있어서 총칙이 끝나고요. 저번 주까지 건축물의 건축을 여러분들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은 1절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가 있고요. 거기에서 1번 사전결정,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신청을 하는 게 있는데 법의 조항에 그 내용들을 보면은요,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건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하고 관계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건축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해서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를 정해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 교통영향 평가 검토를 받아야 되고,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 면적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 결정한 후에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면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을 한 후에 사전 결정서를 사전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 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전 결정의 효력 등이 있는데, 사전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와 산지 전용 신고, 산지 일시사용 허가 신고, 보존산지인 경우는 도시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농지법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전용 허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2번 건축허가의 의의 및 법적 성격인데요. 의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에 관한 일반적, 상대적인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라는 게 건축물 건축, 대수선 할 때 어떤 규제적인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특정한 경우를 해제해서 적법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건축 허가가 되겠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다. 2번 건축 허가의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의 법적 성격으로는 행정행위로서 명령적 행정처분이지 형성적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금지되는 건축금지라는 의무의 해제이지 건축할 수 있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대물적 행정행위로서 이전성이 인정이 되고요. 쌍방적 행정행위이고 요식행위가 되고요. 가속적 행정행위이고 자유재량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기속적 행정행위이면서 자유재량은 아니다. 다섯 번째는 수익적 행정행위이고요. 부담적 행정행위가 아니고요. 여섯 번째는 건축행위 적법 요건이지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도 인정되며 사법상 유효한 거래 대상이 됩니다. 판례의 태도인데요.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가속행위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재량행위로 보고요.
건축 허가의 효과를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건축주는 적법하게 허가받은 대로 건축을 하면 돼요. 세 번째, 건축의 허가 및 도지사의 사전 승인 등. 1번 건축 허가권자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할 때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1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는 공장, 창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하고요. 건축허가 등의 신청 등이 있죠. 2번 도지사의 사전 승인. 시장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1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할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인데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해서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한 공고구역에서 건축하는 3층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용도들인데 그게 어떤 거냐면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있고요. 3번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관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합니다. 3. 허가 신청서의 제출입니다. 신청서하고 허가 신청서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합니다. 네 번째,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한국 건축 규정 준수 여부에서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 해당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제구역,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허가 등의 의제 및 사전 협의. 공사용 가설 건축물의 축조신고, 공작물의 축조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리을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와 산지전용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에만 해당이 되고요.
미음,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비읍,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시옷,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 전기시설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이응,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지읒,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위 허가 등이 있습니다. 다음,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사에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렇게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3가지가 있습니다. 허가 취소의 경우. 7번째, 통보 및 고시. 5번째인데, 허가 등 의제 및 사전 협의 등에 관련돼서 해당하면은 처리 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하고, 처리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통보를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처리 기준을 통보받은 때 이를 통합해서 고시해야 되고요. 심의 효력의 상실은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이 되는 경우인데,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몇 년 이내? 2년 이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이 됩니다. 건축 허가의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허가의 요건. 건축주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경우가 되겠는데, 다만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2번째, 건축주의 어떤 건축물의 노후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 동의를 얻고,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입니다.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인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입니다. 3번, 주택법 제15조 1항에 따른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을 하고요. 4번은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에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해할 것을 확인한 경우입니다. 5번째는 건축주가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경우입니다. 그 불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결의 및 의결권 및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지 됩니다. 10번, 매도 청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매도 청구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됩니다.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이 있는데요. 건축물 안전 영향 평가. 11번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은 전국적으로 배포된 2 이상의 일간신문지 2차례 이상이 공고하고요.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2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법.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초건축 건축물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에 관해 의뢰하여 실시해야 됩니다. 2번 안전영향 평가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습니다. 3번 안전영향 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의 안전영향 평가 결과를 포함해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4번 안전영향 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토지에 도서 제출해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고요.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면 그 근거자료 첨부를 해서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재심의. 5번째는 안전영향 평가 검토 항목과 건축주 안전영향 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처리 절차 등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6번 허가권자는 위의 3과 4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 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를 해야 됩니다. 7번 안전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 평가 해당의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4번 건축신고를 보겠습니다. 건축신고는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 증축, 개축, 재축, 2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 바닥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을 합니다. 한정. 근데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도 되고요. 다음 준용. 준용은 건축신고에 관한 법 제11조 5항을 준용을 해야 되는데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 1항을 준용을 또 하게 됩니다. 통지 의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가로 1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20일 이내에 통지를 해야 돼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위의 일에 따른 신고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를 해야 돼요.
신고 효력의 상실은 신고한 자가 1년 이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냐고요. 그러면 신고 효력이 없어지는데,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및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건데요.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및 안전관리 예치금은 첫 번째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회 개최를 해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을 법이 있는데 넣어야겠죠. 예치금 등을. 2번 건축 허가의 제한 등이 있습니다. 건축 허가의 제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문화재,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국민경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 제한이 되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번 건축주와의 계약, 건축 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 시공자, 건축주와 공사 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고요. 건축 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 도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면 안 되고요.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경미한 사항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착공, 그 다음 네 번째죠. 건축 허가 등의 수수료. 이게 이제 건축물, 공작물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는 허가권자, 신고 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고요. 이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착공 신고 등이 있는데요.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3절 용도 변경 및 가설 건축물입니다. 용도 변경. 이거는 이제 용도 변경은 건축 기준에 맞게 해야 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 용도 변경할 때 적용되는 건축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허가 및 신고 대상. 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 있잖아요. 용도를 변경하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에 해당하는 그 용도군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가 허가 대상이고요. 신고 대상은 어떤 여러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를 해줘야 된다. 사회시설군이 어떤 걸까?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그 다음에 시설군, 사회시설군이 나오죠. 운수시설 뭐 이런 것도 다 나오네요.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시설군을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관련 시설군, 2번 산업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교육 및 복지시설군, 기억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시설. 7번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있고요. 8번째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9번째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품 관련 시설 등이 있고요. 5번 용도 변경 후에 용도로 다시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라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사용 승인에 관해서 법 제22조를 준용을 하고요.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6번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경우,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 변경인 경우가 되겠죠. 설계를 해야 돼요. 7번 법령의 제정, 개정 등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기존 건축물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 변경을 할 수 있어요. 건축조례로 정하는. 준용은 이제 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이걸 지켜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하는 내용들인데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복수 용도의 인정.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가 있습니다. 2번 가설건축물. 가설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알려야 돼요. 존치기간 만료일과 연장 가능 여부.
그리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전치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을 해줘야 되고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공장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등도 있는데 공장에 설치한 가설 건축물일 것,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 건축물일 것이 되겠습니다. 4절 사용승인, 설계시공, 공사 감리를 보겠습니다. 사용승인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의 임시 사용승인이 되겠죠. 건축물의 임시 사용승인. 이거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서를 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한 임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시 사용승인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요. 허가권자는 대형 건축물, 안방공사 등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가 있어요. 2번 설계가 있어요. 설계. 건축위 설계가 있는데 건축물의 설계, 건축물이죠. 건축물의 설계인데 빠졌어. 건축물의 설계가 되겠어요.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중축, 개축, 재축,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층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 있습니다. 법 제23조 제1항 예외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성하고 인정하는 표준 설계도서나 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고요. 3번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이 법과 명령 처분 이런데 맞다 하고 안전하다, 지장이 없다 설계를 해야 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따라서 설계도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위 일에 따라서 설계도서를 작성한 설계자는 설계자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처분, 관계 법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을 해줘야 됩니다. 3번 시공 및 건축자재 제조의 유통관리입니다. 건축, 시공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규제,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 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허가권자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 제대로 맞춰졌나 사진, 동영상을 촬영해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건축 허가 표지판. 공사 시공자는 건축물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 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게 해당 건축공사 현장 주요 출입구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공사 감리가 있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건축물의 공사 감리가 있고요. 공사 감리자의 자격이 있는데 건축 공사 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다중 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설기술 용역사업자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사업자 또는 건축사,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3번) 건축물의 공사감리, 다중이용 건축물의 경우 감리원의 배치 기준 및 감리 대가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따른 경우 해당 건축물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조, 조족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인 경우는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지상 5계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에 공정이 단계에 따라서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단계에 따라서. 근데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붕 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지상 3계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 조립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3번) 건축물의 공사감리 했고요. (4번)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했고, (4번) 건축사보에 배치 현황 제출이 있습니다.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로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사보의 배치 현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 건축 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 제한. 허가권자는 설계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 전문 기술자, 이런 것들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 시부터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지고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과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 구조부에 대한 중대한 손괴가 나서 그 손괴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는 업무정지일부터 6개월, 2년 이내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는 다시 업무정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겠습니다. (5절) 허용오차를 보겠습니다. 허용오차. 대지의 어떤 측량을 하거나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오차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허용오차다. 건축 허용오차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과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를 볼게요. 건축선의 후퇴거리 3% 이내,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는 3% 이내가 되겠고요. 인접 건축물과의 거리 3% 이내, 건폐율은 0.5% 이내 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용적률은 1% 이내 연면적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 관련 건축 기준의 허용 오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높이는 2% 이내 1m를 초과할 수 없고요. 평면 길이 2% 이내 건축물 전체 길이를 1m를 초과할 수 없고요. 벽으로 구획된 각실의 경우에는
10c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구 너비는 2% 이내이고요. 반자 높이는 2% 이내, 벽체 두께는 3% 이내, 바닥 판 두께요. 판 두께는 3% 이내가 되겠습니다. 현장 조사, 검사 등 위해 방지. 현장 조사. 이거는 이제 검사 및 확인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 검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이요.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2번 위해 방지. 공사 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해서 건축 관계자 간 분쟁 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3번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미리 협의한 경우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할 수가 있고요. 2번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또 볼 수가 있겠죠. 4번 건축 통계 등이 있습니다. 건축 통계. 건축 통계 등이 있고요. 건축 허가 현황, 건축 신고 현황, 용도 변경 허가 및 신고 현황, 착공 신고 현황, 사용 승인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2번 건축행정 전산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3번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 처리 등이 있는데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도, 특별자치도에 따른 전산자료 등이 필요하고요. 시, 군 또는 구 단위의 전산자료 등도 필요합니다. 5번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 감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개인정보 보호 및 전산자료 이용 목적의 사용 방지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 보유,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이용하는 자를 지도 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건축종합민원의 설치.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6절 건축지도원 및 건축물 대장입니다.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서 명령,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건축물에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해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인데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과 등기 촉탁인데요. 건축물 대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축물 소유, 이용,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대지 현황, 건축물 구조 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요.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건축물 대장에 관한 내용이고, 등기 촉탁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등기소 그 등기를 촉탁해야 되고요.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 구조, 용도, 층수가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건축물을 해체한 경우, 건축물의 멸시로 멸실 신고를 한 경우 등이 등기 촉탁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등기 촉탁.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건축물의 건축, 6절 건축지도 및 건축물 대장, 등기 촉탁까지 수업을 했고요. 여기까지 여러분 들으셨으면 다음 주에 이제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무튼 여기까지 수업 듣느라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